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포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1학년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마포구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대영어의 김경아입니다. 그간 저에게 배웠던 많은 학생들이 카톨릭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 인하대 의대,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갔다라는 실적을 잠깐 적어드렸습니다. 이번 마포구 1학년에서 범위는요, 교과서 1개 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25년에 6월 모의고사 14지문, 또 9월 모의고사 14지문에서 통합 28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처음 특징이 뭐냐면요, 어휘 부교재가 있는데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거기 한 12일치 정도의 분량인데요. 약 500단어 정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 워드마스터에서는요, 주로 크로스워드 퍼즐을 냅니다. 점수를 보면요, 교과서에서는요, 8점이 나왔고요. 객관식은 없이 서술형에만 나왔습니다. 빈칸을 쓰는 문제로 나왔고요. 다음 모의고사가 무려 84점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워드마스터 8점인데요. 점수 배점이 작아 보이지만은 이것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지 1등급이 가는 그런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의고사랑 어휘처를 합해 봤더니요, 92점인데요. 이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수능에 대한 그 지향성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출제 난이도는요, 중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 서술형에 대해서는요, 크로스워드가 정말 킬러 문제였고요. 그리고 문법 고치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기말 때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다음 객관식에서는요, 어법, 어휘, 그리고 이번에 내용일치가 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모두고르기 나오면요, 이게 몇 개인지 그 개수도 모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예, 서술형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중요 문장의 빈칸 채우기는요,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서답형 2번, 다음 빈칸을 채워 영작을 완성하시오. 8점인데요. A, B, C, D 4개의 문장에서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빈칸 앞에 머리 글자가 있습니다. T라고 머리 글자 보이죠? T로 출발하는 단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에 빈칸이 3개일 때도 있고요. 또는 더 많아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D였는데요. 현대의학이 사망률 감소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 기여했던 많은 의학적 발전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아니었다. 좀 긴 문장인데요. 이것은 바로 not only but also라는 구문을 염두에 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N, O, I 쭉 나오고 또 N, M, C, W 이렇게 군데군데 빈칸이 있잖아요. 다 노림수가 있는 건데요. 구문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중요 어휘, 다시 구문, 문법, 중요 어휘 이런 부분들을 내시고요. 특히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요, 이게 단복수에 대한 또는 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답을 보여드릴게요. Not only is modern medicine not the only cause for the decline in mortality, but many medical advances that contributed to human health were not the result of animal experimentation. 자, 일단은 not only 뒤에는요, 그 어떤 절을 쓸 때에 항상 100% 덧칠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때 modern medicine에 대해서 is not 뭐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mortality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죠. 사망률. 다음 but 뒤에 가면요, 어디에 기여했다라는 게 하나의 그 원인이 된다 그런 말인데 contributed to예요. 시제를 또 봐야 되겠죠. 여기 ed를 또 쓰지 않으면 틀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 were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medical advances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were가 아니라 was를 썼다. was를 썼으면 또 감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지뢰밭이 살짝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게 4개였는데요.
예년에는요, 한 8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말 때는 이게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빈칸 채우기는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주요 표현, 어법, 구문, 어휘 등등을 좀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외워야 될 텐데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암기를 하고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날은 다 외워서 천재이지만 다음날 되면 다 까먹기 때문에 2~3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자체 제작한 워크북이 있는데요. 대부분 적중을 했습니다. 예, 열심히 그 빈칸, 머리 글자 위주로 빈칸하는 거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자, 이제 다음 거는 뭐냐면요. 2번째, 내용 일치가 이번에 굉장히 좀 다크호스였는데요. 객관식에 새로운 킬러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틀린 걸 모두 고르는 게 나왔는데요. 역시 모두라는 말은 난이도를 한 2~3배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선택지 자체가, 즉 보기 1, 2, 3, 4, 5번 자체가 새로운 고난도 독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휘를 고2 수준으로 하느냐, 고3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택지에서 고를 수가 없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 다음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학생이 않는 세모하고 모두의 동그라미 했네요. 잘했네요. 자,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요.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속에서 평소에 제가 그 수능 때 강조했던 단어들, 즉 내신 때 배우지 않았어도 수능용 단어들이 나왔죠. 자, mutual. 제가 강조했던 단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단어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어법 문제인데요. 어법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르기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때 여기서 본문 변조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때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즉, 뭔가 그 문법에 대해서 박식해야만이 약간 바꿔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자, 문제를 보자면 1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틀린 건 모두 고르시오인데요. 1, 2, 3, 4, 5 밑줄은 그어져 있습니다. 과연 몇 개일까요? 2개인가, 3개인가, 1개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답은 2개였고요. 그리고 여기 1번을 보시면요. 이 to recall 써 있는데요. 이게 실제 그 책에서는요, to가 없었어요. to가 없었지만 to가 원래는 있는 게 생략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to 부정사의 병렬이기 때문에 and 뒤에서 이 to는 빼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빼져 있는 것을 시험지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그대로 외운 친구들은 다르네 해서 이걸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낚시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서술형인데요. 어법 틀린 걸 모두 이제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다시 모두 찾아서 고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밑줄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봤는데 안 보이면 또 봐야 되잖아요. 시간도 막 없는데 시간 압박이 있고요. 자, 그래서 킬러 문제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서답형 3번인데요. 다음 글 A, B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8점짜리예요. 8점. 자, 이렇게 A가 있는데요. 수능의 한 지문이 되겠죠. 모의고사의 한 지문이고요.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없는데 그중에서 틀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집중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A만 있는 게 아니라 B도 있었거든요. B에도 밑줄이 없죠. 자, 그러면 8점인데 A, B 지문이다. 그러면 대체로 8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4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머리를 써서 4개려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답은 4개가 맞았었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킬러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간 압박이 좀 큰 편이고 또 이것은요. 제가 보기엔 기말 때 확대됩니다. 보통 중간이 쉽고요. 기말이 어렵기 때문에 기말에 한 2배 정도로 해서 A, B, C, D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 B, C, D에 골고루 2개씩이 아니라 뭐 A에 3개, 뭐 C에 1개 이럴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문법은 객관식이든 또는 서술형이든
정확히 알아야 맞힌다라는 거. 자, 드디어 이제 마포의 시그너처 문제인데요. 크로스워드 퍼즐을 보여드릴게요. 무려 9점짜리입니다. 9점이고 서술형 최고의 킬러입니다. 이건요, 그 워드마스터라는 어휘 부교재를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9점이면요, 보통 9개가 나오거든요. 그때 어휘 부교재에서 8개가 나왔고요. 또 교과서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지난번 설명드리자면 그때는 8개였나 그러고 어휘부교재가 6개,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2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부교재는 일단 8, 90%를 차지할 것이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교과서가 될지 모의고사가 될지 아니면 둘 다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말 예상은 교과서랑 그리고 그 모의고사 둘 다 어느 정도는 영영풀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휘부교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조차도 어렵지 많은 범위인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범위에서 크로스워드 퍼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서답형 4번 다음 크로스워드 퍼즐을 완성하시오 9점 나와 있죠. 가로 세로 낱말 퀴즈인데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자, across 해서 쭉 설명 나와 있고요. 또 down에서 쭉 설명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워드마스터 숙달을 해야 된다. 500단어 정도 하고 뭐 모의고사 교과서 단어 나와 있고요. 제가 얘가 여기 나오네요. 자, 한 단어인데요. The practice of keeping yourself and your living and working areas clean in order to prevent illness and disease. 자, practice란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늘상 하는 것, 실행 또는 늘상 하는 게 굳어진 관행 그런 뜻인데요. 그 뜻도 알아야 되겠죠? 결론은 영영풀이가 새로운 독해다. 자, 너 자신과 너의 뭐 삶에 또는 뭐 그 글로 하는 그런 환경을 그 깨끗하게 그 유지하는 실행과 관행이다. 왜? 질병이라든가 질환을 막기 위해서. 뭘까요? 자, 이게 저 앞에서 어떤 또 크로스워드에 걸려 있는 거니까 뭐 힌트도 이제 앞뒤 스펠링 나올 텐데요. 바로 하이진이었습니다. 하이진은 어려운 단어죠. 위생이란 단어이고요. 그 밖에 뭐 garment, 의복, patent, 특권, 특허, plunge 이건 좀 어려운 단어였죠. 푹 뛰어들다. 이런 식으로 꽤 어려운 단어의 9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영영풀이 자체가 새로운 독해입니다. 자, 저는 또 크로스워드 워크북을요 제작을 하는데요. 이제 영영풀이를 해주고 또 이걸 바탕으로 정말 실제로 크로스워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16회 정도 이만 만들어 줬는데요. 예, 많이 좋아들 했고요. 효과도 좋았습니다. 다 맞힌 친구도 있고 한 개 틀린 친구도 있고 좀 많이 틀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6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요. 배점은 높은 편입니다. 자, 어떤 그 문장을 하나 주어준 다음에 A, B, C로 해서 수능형이에요. 순서별인데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한 4문제 나왔거든요. 한 배점은 항상 15점 내외가 되고요. 이게 객관식 킬러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어떤 기본값으로 항상 본문의 짜임새는 알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서술형의 시간을 좀 보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지문 짜임새인데요. 약 15점이고 A, B, C 순서별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기말을 예로 들자면요. 심지어는 서술형으로 무려 7문장 정도를 A, B, C, D, E, F, G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기말 때 어렵게 만들려면 또 지난 기말처럼 또 똑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요 대비를 열심히 했고요. 적중했죠. ABC 순서별은요 진짜 모두 암기해서 시험을 한 2번 봤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빈칸 문제인데요. 이게 본문 내용을 그대로 내진 않았어요. 그대로 내지 않고 약간 변조했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인데 이게 실제 원문이랑 달라요. 변조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문에는요 facilitates application across multiple contexts였는데 변조된 그 답에서는 accelerates 블라블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accelerate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말로 똑같진 않아도 결은 비슷한 말이죠. 뭐 증가시키고 뭐 촉진시킨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다시. 여기 답이 3번인데 이 선택지 1번에 facilitate가 나와 있죠. 이거 낚시질이에요. 낚시질. 그러니까 이 실제 원문이 친숙한 친구들은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같은 말이 나오니까 덥석 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낚시질을 피해서 다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변조는 갈수록 심해지고요. 2학년은 이제 본문 변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지문은 내용도 알아야 되고 짜임새도 그 기본값으로 알아야 되고요. 어휘나 어법, 구문 철저히 공부해서 서술형 대비도 해야 되고요. 또 본문 변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분야별로 보자면요. 어법 어휘 문제만 좀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45점 배점이더라고요. 특히 이 어휘에는 크로스워드 퍼즐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난도 문제를 이 어휘 어법이 굉장히 움켜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ABC 배열이라든가 문장 삽입 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15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점수이고 객관식에서 이 부분이 약하게 되면요 점수를 좀 이렇게 까인다거나 또 시간을 좀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일치 문제가 이번에 새로운 다크호스였고 주제라든가 빈칸 요약이 있는데 빈칸도 약간 변조 때문에 어려웠었고요. 요약인 경우에는 이 아래 요약문의 어휘를 또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말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 부분이 40점이나 됐었죠.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마포 1학년의 공부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법, 어휘가 객관식과 서술형 둘 다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어휘는 단지 그 내신 때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소에 수능 어휘가 좀 받쳐줘야지 변조가 나올 때도 이제 이게 서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법 틀린 거 고치는 거 킬러라고 말씀드렸고 크로스워드는 최고의 킬러고요. 이게 정말 시간을 투자한 대비 효과가 좀 낮은 편이라서 막판에 다 버리기도 해요. 근데 버리면 이제 1등급이 좀 힘드니까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다음 빈칸 채우기 연습은요 가장 성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문법, 어휘, 구문, 또 스펠링 꼼꼼하게 하고 동사 변화 조심하면서 이렇게 복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워크북 많이 주니까 걱정 마시고. 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는요 그 순서 암기가 항상 따라가줘야 돼요. 기본값으로. 또 내용일치가 나오는데 선택지의 어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또 다시 좀 돌아가는 얘기지만 어휘를 평소에도 열심히 해라. 네 번째 본문 변조가 이제 점점 늘어날 텐데요. 어법만이 아니라 어휘도 변조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자신의 힘이 키워져야 돼요. 그저 내신 때 반짝으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마포 1학년 내신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법 어휘 기본기가 필요해요. 기본기가 있어야지 변조가 나와도 버틸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국어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좀 힘든 친구들은요 영어가 좀 더디 올라요. 나중에 이제 고3 때쯤 되면 같이 확 오르더라고요. 세 번째 꼼꼼하고 성실하게 암기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늦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하라는 숙제 잘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치르면서 매번 퀴즈 잘 치르면서 따라와줘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맑은 정신과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피곤한 상태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영어는 특히 외국어이기 때문에 정신이 맑지 않으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정말 전날에는 좀 자야 돼요. 영어는 맑아야지 그동안 외웠던 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자, 김경아 선생님의 마포 수업은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대는 월금 5시부터 7시 반까지이고요. 보통 남아서 클리닉을 하거나 또는 다른 날 와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내신과 수능 수업을 하는데요. 내신 끝나고 비내신 기간이 더 중요해요. 그때 수능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어휘학습 시험을 보는데요. 매번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어휘 시험이에요. 영어의 8알은 어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고요. 계속 부르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강의 내용은 특히 비내신 기간에 기출모의고사라든가
어법 구문의 기본서를 꼼꼼히 하고 또 어휘 학습을 많이 해서 어휘 기본기를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